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가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21대 국회에서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국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른 해법은 없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그리고 창원시 민선 7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십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창원시 특례시 지정이 21대 국회에서도 어려울 거다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특례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 권한은 네.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입니다. 광역시와 일반 시군의 중간 정도 규모, 권한 이런 성격인데 자치분권의 상징 같은 정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국회는 이와 관련해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서 심사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14일 특례시 법안 처리 당론 마련을 위한 민주당 내 조참 모임을 했는데 이 조참 모임이 즉 정책 가늠자가 될 일종의 간담회인데요. 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특례시 수혜 당사지의 시장들이 꽤 참석을 했고, 예를 들면 특례시 대상지이자 오랫동안 통과를 위해 했었던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시도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반대를 했어요. 인구 150만이 안 되는 소규모 광역단체장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결론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협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자는 약간 원론적인 입장만 소개하고 지금 약간 함구하는 분위기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고 또 21대로 넘어오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정 기준이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시도지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걸 보면 긍정적으로 흘러가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1대에서 이제 5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인 기준일 때 창원, 용인, 고양, 그다음 수원까지 네 곳에 해당되었는데 이 50만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특례시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16곳으로 늘어났어요.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네. 앞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특례시라는 것은 법적 지위는 그 기초지자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좀 행재정적으로 많은 그 자치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시보다는. 예컨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강력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세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례시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그 일련의 이제 행재정적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을 하게 되니까 그 강력지자체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이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예, 돈도 줘야 되고 또 다른 권한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준다면 이 50만 명을 기준으로 이제 특례시를 잡았을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을 비롯해가지고 10곳이 무려 10곳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경기도의 취득세가 그 21%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 내용이 나와요. 금액으로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 감소한다는 이런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력지자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니까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일반시보다는 특례시가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니까 기초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강력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니까 강력지자체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50만 기준을 볼 때 특례시에 지금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 기준이 완화된 게 결코 좋은 얘기로 들리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례시 지정되기 위해서 참 많은 역할들을 또 노력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그 100만 이상 특례시 시도했던 시군 중에서도 유난히 창원시는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지난 정부 때 마창진을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상지에 포함이 됐거든요. 100만이 되면서. 근데 이제 통합이 됐지만 사실 통합될 때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관리 효율 두 가지 노림수로 정부에서 통합을 사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켰었는데 인센티브는 그 이후에 거의 없었어요. 행정구역만 커졌지 교부세가 규모가 비슷한 울산의 3분의 1 수준이고 물가와 주거비는 광역시급인데 권한은 여전히 기초지자체급이니까 네. 뭐 그냥 옷만 큰 거 입었지 실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창원시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자치권과 인센티브 획득 등 이제 광역시급 지위 회복을 위해서 지난 5, 6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시민들 중지도 모았고 홍보도 하고 국회와 정부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지난 국회 말에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었다가 네.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창원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이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완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21대에서는 이제는 되겠지 하고 기대감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통과를 기대했던 창원시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고요.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창원과 수원시가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걸 추진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국 시도지사가 아까 50만 명 이하 되는 시도지사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스톱을 정지를 시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정지를 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 교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서 문 대통령도 언급을 한 바 있고 좀 순조롭게 잘 풀리지 않을까 21대에서는 이런 기대가 컸던 터라 창원시가 지금 상황에서 참 많이 여러 방면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장기화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취지는 정부가 100만 이상의 그 인구를 가진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지자체에 거기에 걸맞는 그 지위, 위상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특례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모는 강력급인데 그러나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기초지자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려고 특례시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초지자체를 강력시가 아닌 특례시로 묶어두려고 하는 데서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100만이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강력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강력시가 되다 보면 기존의 강력지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창원이 경남도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창원이 강력시로 떨어져 나간다면 경상남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도청 소재지부터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뭐 행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시에 묶어두되 그러나 그 위상은 좀 강력시 준하게끔 주기 위해 가지고 특례시라는 걸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이 100만 인구 이상을 가진 이 도시에서 특례시가 된다면 이 경남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김해시의 어떠한 그 위상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해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전부 다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 특례시 만드는 것 자체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전국적 차원에서도 반대 기류가 흘렀지만은 인근에 있는 우리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반대 기류가 크게 흐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형국에 처해진 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앞서 계속 했지만 특례시가 안 된다면 창원시가 행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 특례시가 가지는 도시 브랜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뭐 일반시가 아닌 특례시다라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 큰 그 일조를 할 수 있는데, 특례시가 여기 없다 보면 도시 브랜드 효과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창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을 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문제가 계속 제동이 걸리고 또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건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요청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가 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특례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특례시 빼놓고, 쉽게 말해서 이제 뺀다기보다 특례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만 남기고, 특례시 대상과 재정 특례를 어느 정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으로 담아서 따로 처리하자는 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경우에 광역단체 반대, 아까 조금 더 인구가 적은 광역단체 반대와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한 지자체 반발 등이 이제 계속해서 더 기간이 충분하니까 논란이 이제 계속 가열돼서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하게 되면 따로 남겨두면 훨씬 더 많은 논란을 네.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창원시하고 입장이 다르겠죠, 당연히. 음. 사실 우선 지방자치법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좀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마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주권을 최우선하고 지방 정부의 인사권과 조직 편성권을 부여하고 더 많은 예산의 자치권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특례법 때문에 이게 발목 잡히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따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발현이 돼서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지방 이전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 균형 발전의 일환이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물리적으로 혁신도시를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행정, 재정 자립도를 정말로 주려고 하는 이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례로 하나를 들면 그 이전에 이 지방에 대한 그게 권한이 어떻게 있었냐면, 국가는 지방 행정을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국가와 지방의회가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로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이렇게 또 입장이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현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의지를 일단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일단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가지고 이 개정안이 32년 만에 나왔는데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가면서 이게 무산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실현시키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고 본인도 굉장히 좀 실천 의지가 강했는데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제 뭐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례시 문제와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떼놓고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일에 분리해서 준비를 한다면 아마 이 특례시 문제는 더욱더 난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내년 후반기부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대선 전국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분리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꽤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특례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정부가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지자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일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좋은 방안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방안은 지금 개정안하고 같이 묶여서 가는 게 그래도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떨어져 나간다면 분리돼서 추진된다면 쉽지 않고 또 일각에서는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만 되면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자체 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지금 자리까지 올라가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 지자체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위원직을 도전한 것은 다름 아닌 수원시를 어떻게든지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한 거고 또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염태영 최고위원이 총력전을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구가 50만 이상이 넘어가는 데는 찬성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50만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당론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현재 이제 50만 이상의 지자체 단체장을 쭉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뭔가 이게 실리를 따져볼 때 본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반대급부로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갈 가능성이 꽤 높죠. 물론 이제 수대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은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야당이 그 반대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사회가 특례시냐 아니냐라고 심각하게 나누는 이런 이제 그 정치적 전략을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정부는 여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여러모로 난간에 지금 많은 장애물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힘든 부분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이 창원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 막판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만큼 좀 21대 국회에서는 급진전될 것 같았지만 뭐 지금은 반대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통과가 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11월 정기국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 정치권 내 이해관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양상인데다가 여론이 이제 찬반으로 나누어 사실 그 전에 여론은 뭐 별 문제가 네. 없었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지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국회가 이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정치의 중심부로 부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나믹한 약간 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광역단체의 반대와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한 지자체 반발 등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될 이게 진정되기보다는 확산될 확률이 훨씬 당연히 높기 때문에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더 높고요. 지금처럼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이 이제 계속해서 강력 반발할 경우에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내년 총선과 내후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 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양 당이 이 여론을 선거 전에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더 이게 이제 이슈화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탄한 비전이 안 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창원시로서는 지난 국회 마지막 때 인구 100만 기준이었던 게 상임위에서 통과 직전에 좌절된 상황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역 내 그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50만 그 이하인 시군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여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특례시 기준 완화가 다시 뭐 변동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고 그럴 보세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양쪽에 인구가 적은 소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눈치 양쪽을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또 한 번 불투명해진 창원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유진상 조재욱 교수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특례시 지정은 현재 상황으로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국회에서 정치 중심부로 부상할 걸로 보이는데요. 창원 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